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세입니다. 또 월요일 아침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일요일과 월요일 상당히 참 차이가 많습니다. 월요일 하니까 어떤 분은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싫어할 거야. 출근하기 싫어하는 분도 있고 하여튼 뭔가 일을 하려고 하니까 피곤해요. 토요일 일요일 날 실컷 놀다가 실컷 쉬다가 갑자기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손이 잡히지 않을 겁니다. 일에 손이 잡히지 않고 우리가 오죽했으면 월요병이 있다. 월요병. 이 월요병을 잘 타파해야겠죠. 잘 깨트려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네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있을 거야. 이럴 때는 그냥 침묵이 답이더라. 침묵. 이 침묵이 답입니다. 그때 어떻게 말했어야 할까 하면서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주변이 없는 자신을 탓하고는 하죠. 하지만 적절한 대답이 생각나지 않는데 억지로 무슨 말이든 내뱉는 것보다는 멍청한 것은 없더라. 응? 멍청한 것은 없다. 똑똑한 사람이 멍청한 말을 하면은 사람들은 그를 흉보죠. 멍청한 사람이 침묵을 하면은 사람들은 그가 생각이 깊은 줄 압니다. 깊은 줄 안다. 그러니까 마땅한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냥 침묵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훌륭한 표현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알겠죠? 침묵이 금이다. 맞나요? 하여튼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던데,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괜히 말 잘못했다가 더 피곤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네요. 또 제가 전날에도 어제 했는데, 천만 뉴스에서 이젠 겨울이 온다가 아니라 이제 빙산이 온대. 빙산. 빙산. 강력하죠. 빙산. 이 빙산 어디 있습니까? 보통 북극에 있나요? 북극 빙산. 메모리 겨울론이야. 메모리 겨울론. 지난해 반도체 겨울론을 제기했던 모건애들이 이번에는 미국발 관세 우려를 빙산에 비유를 하네요.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드러냈다. 모건애들은 최근에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내에 실적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을 한 거죠. 금토학에 따르니까 모건애들은 아시아에 최근 메모리 빙산이 온다, 메모리 더 아이스버그 블룸즈라는 그런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발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실제 관세 영향은 빙산과 유사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더 큰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닝 시즌은 중요하지 않고 대부분의 위험이 수면 아래에 숨어 있다. 그래 숨어 있고 아직도 다가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고서는 홍콩에서 활동하는 션 킴이라고 있네요. 모건 스탠리 애널인데 대표 집필을 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PC 교체 수요 지연과 중국의 시장 소비 심리 악화를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을 하고 그리고 HBM의 수요가 둔화될 가능성을 전망을 하면서 이는 미국 수출 규제 강화로 엔비디아 등이 AI GPU 수요량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하이닉스는 지난 24일에 컨퍼런스 콜에서 글로벌 고객들은 전반적으로 SK 하이닉스랑 협의 중이다. 협의 중이던 그런 메모리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관세 충격 여파가 크지 않다. 그런 입장이죠. 특히 모건 스탠리가 HBM은 칩 패키징 용량의 성장 둔화로 인해서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탑픽으로 제시했고 그 이후로 삼성전자가 침체기에 방어력이 높고 주가 선자산 비율도 현재 1배 미만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탑픽이라며 탑픽. 탑픽이다. 한번 믿어볼까요? 탑픽. 국내 증권사들도 그 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요 조정이 하반기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전망하는 분위기네요. 클라우드 업체들의 AI 투자가 둔화되는 추세인데다가 내년부터 HBM 수요 증가가 불투명하다는 점 영향을 미칩니다. 삼성증권은 24일 보고서를 통해서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28만원에서 25만원으로 내렸네요. 시정증권 28에서 26, IM증권 20에서 20, BNK 31에서 25만원 이렇게 해서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내렸다.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내렸습니다. 다만 증권가는 모건스탠리 아시아가 지난해 9월 보고서에서
25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침체를 예상을 해요. 예상을 하고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53% 하향 조정했던 사건도 떠올립니다. 당시 보고서는 내용과 달리 하이닉스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순항 중이죠. 실제 하이닉스는 올 1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고 SK 하이닉스는 1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1.9% 증가해서 17조 6천억, 영업이익은 157.8% 증가해서 7조 4천억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를 각각 2.3%, 12.8% 넘어가는 수치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빙산이 온다. 준비 잘할 것 같은데. 그리고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그 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예상한 상장사들이 밸류업 공시에 소극적인 태도로 태세 전환합니다. 반면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끝내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뭔가 대비에 나서는 등 정치적 변수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모양새더라. 한국글에서 보니까 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 수가 한 10개사로 제도 시행 초기였던 올해 1월에 이후로 최저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두 번째 밸류업 공시를 내놓은 KB금융, 신한지주, S트래픽을 제외하면 7곳인데 올해 2월과 3월 대비 눈에 띄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과 비교를 해보니까 급감을 했습니다. 급감을 했다. 이렇게 밸류업 공시 참여율이 하락한 것은 그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관망에 나선 영향이 있어요. 영향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한 3월 31일 이후로 10일간 밸류업 공시가 끊겼기 때문이죠. 지난해 7월 1호 최장 기간 공백입니다. 우수기업 표창 심사 대상이 3월까지고 이달 내 공시해야 할 밸류업 지수에 편입될 수 있지만은 개인 순매수 규모가 감소하고 관심도가 떨어지니 참여 유인도 줄었죠. 밸류업 ETF의 개인 순매수 규모는 출시 첫 달인 지난해 11월 약 172억 원에서 이달 1일에서 24일 약 17억 원으로 10분의 1 급감했네요.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예비 후보가 21일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밸류업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건의에 즉답하지 않고 밸류업이라는 단어조차 직접 언급하지 않자 더욱 고심이 깊어갑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은 지속 추진하더라도 밸류업 자체는 명칭을 바꾸거나 다른 내용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네요.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참여를 예고한 삼성전자가 아직 공시하지 않은 점도 다른 상장사들이 참여를 망설이는 요인입니다. 앞으로 밸류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굳이 부담을 안고 서둘러서 공시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밸류업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과 달리 상법 개정안 시행은 확실해졌다는 것이 주요 상장사들의 평가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이 접근하면 법안에 대한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이 대표는 상법 개정 재추진을 공식 언급하면서 집중투표제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한층 강화된 방안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상법 개정은 두 건을 발의하면서 속도전에 나서네요. 이소영 의원이 이사 충실 임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면서 특정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고 이 법안 공포 즉시 시행하는 등 강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총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법안을 내놓았고 여기에 집중 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고 전자주주 총회 병행 개최를 의무한다는 내용도 있죠. 정치권은 소액주주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도 결국엔 상법을 개정할 것이다. 그 기업들은 걱정만 하기보다는 주가 부양으로 이어질 방법을 찾거나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하는 등 그런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언급하는 분도 있습니다. 상법 개정할 것 같네요. 이재명 대표가 되면은 또 골때리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사항들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 기업들은 난리죠. 기업들은 상법 개정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개미들은 상법 개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여튼 이재명 후보가 거의 유력한 후보로고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쪽으로 시선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힘당은 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눈에 띄는 후보들이 없어요. 지금 다 비등비등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누가 대통령 되든 간에
제가 볼 때는 뭐 6월달 되면 또 큰 변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